여러분 안녕하세요. 찐한 자기계발러들의 놀이터 닥치고 독서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벌써 추석 명절이 지나고 또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이제 9월도 끝이 나고 곧 10월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월간 독서 목표를 설정하는 법과 더불어 10월에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 5권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스스로의 결심입니다. 유명한 명언 중에 책을 읽게 되면 읽기 전에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두 번쯤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독서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나는 달라지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이고, 책을 들어서 눈으로 읽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독서 습관과 독서의 목표 그리고 목적에 관한 영상과 글을 배포해 왔습니다. 혹시 이전에 제 글이나 영상을 못 보셨다면 제 채널 닥치고 독서TV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독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서 습관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여러 영상에서 제가 줄기차게 여러분들에게 독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반복된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몸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몸이 움직여서 실천을 해야 그것이 습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책을 직접 손으로 들고 읽어야 독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이런 독서 습관을 만들려면 결국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을 읽는 것이 독서의 목표가 아니고 얼만큼 읽을지 그 명확한 페이지 수를 정하는 것이 독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독서 목표는 월 단위, 그리고 주 단위, 그리고 일 단위 형식으로 세분화할수록 여러분이 독서 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곱 번째, 그렇기 때문에 독서 목표는 확실하게 수치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7가지가 제가 지난 여러 영상에서 줄기차게 여러분들에게 독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가올 10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 5권을 선정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실 겁니다. 화면에 포커스가 나가서 책 제목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5권을 준비를 했고요. 이 책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한 달에 8권에서 10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도를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 우선적으로 4권을 선정했고 거기에 보너스 1권을 더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독서 습관을 가지려면 읽을 책은 미리 선정해 두셔야 됩니다. 적어도 2주 정도의 읽을 책의 분량은 여러분들이 미리 선정해 두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월간 기준으로 자신이 읽을 책을 선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를 들어 5권을 선정한다라고 가정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무조건 1권은 끼우십시오. 그 책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소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라는 책 1권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려면 여러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보다는 조금 어려운 책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고전은 꼭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고전 문학 1권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시대를 관통하는 책.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가 뜨겁다고 하면 정치에 관련 서적, 헌법과 법률에 관련된 이슈가 뜨겁다고 하면 법에 관련된 책들, 이런 현 시대를 관통하는 책 1권 정도를 포함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읽을 책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4가지 정도의 분류법을 가지고 읽은 책을 선정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10월에 읽을 책 5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책은 카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을 장르로 나눠보면 과학서적인데 일종의 철학서적이라고도 합니다. 아직 저는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버리죠. 우리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우리는 계속 현재를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터스텔라는 그 시간을 워프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인터스텔라의 그 과학적인 이론에 저는 관심이 조금씩 생겼고, 거기와 맞닿아 있는 것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리저리 서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자기계발 영역은 현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재를 살면서 현재를 바꾸어야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10월에 읽을 책을 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을 선택했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현재를 정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의 자기계발을 현재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엮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두 번째 책은 바로 고전문학인데요.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이 책은 앞서 말씀드렸던 고전문학이며 영미문학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이 마크 트웨인이 지었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아주 즐겁게 읽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브런치에서 글도 한 편 남겼었는데요. 필요하시면 첨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한번 그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허클베리 핀의 전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이 톰 소여는 부잣집 아들이면서 굉장히 맹랑하죠. 이 톰 소여의 모험에 대한 줄거리는 어린 시절 만화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선정한 이유는 마크 트웨인의 그 문장을 통해서 톰 소여의 모험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싶고, 이 책을 읽고 나서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여의 모험 이 두 권을 합해서 마크 트웨인의 문학에 대해서 저 스스로 한 편의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으로 이 책 톰 소여의 모험을 선정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세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영민 교수의 공부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꽤나 유명한 책이죠. 최근 트렌디한 칼럼으로 인기가 많은 서울대 김용민 교수가 쓴 책인데요. 전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책에는 그만의 상당히 많은 통찰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제목에서 공부란 무엇인가와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평생 공부와 김용민 교수가 생각하는 평생 공부를 비교해보면서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공부 방법과 이 과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학 교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자리 잡으세요? 전문가, 박학다식, 앤드 고리타분 이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MBA 과정을 진행하면서 많은 대학 교수님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그들의 강의를 수강해보면서 저는 대학 교수에 관해서 또 다른 생각이 좀 생겼습니다. 그들은 한 분야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다른 분야 역시 그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뎁스 있게 몰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섭이라는 단어에 어울리게 이 몇 가지의 주제를 버무려서 하나의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학 교수의 강연이나 글을 빠지지 않고 읽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이 책을 쓴 김영민 교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통섭적인 인물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계발서인 이 책 공부란 무엇인가 관심 가지 않으세요?
네 번째로 제가 선정한 책은 바로 이 책, 폴리매스입니다. 아마도 2021년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의 탑5 정도에 들지 않을까 하는 유명한 책인데요. 이 영상 서두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읽기 전에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문장이 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입니다. 그만큼 이 책은 좋은 책이고 관련된 괜찮은 리뷰가 많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폴리매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한국어로 표현을 하자면 박식가 정도 됩니다. 박식가라고 하면 여러 다방면을 두루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철학자면서 과학자이고 화가이면서 의사인 그의 여러 업적을 떠올려 보면 그는 확실히 폴리매스가 맞습니다. 과거 제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인재상은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였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을 넘어서 취업을 할 때쯤 되니까 T자형 인재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T자는 하나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고 다방면을 조금씩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파이자형 인재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의 전문 분야로는 힘들고 2개 정도의 분야는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2021년 대두된 것이 바로 이 폴리매스, 박식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책에 관심이 가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4권을 선정했고 한 달이 보통 4주로 구성되니 일주일에 1권 정도 읽으면 이렇게 4권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잘 읽히거나 속도감이 난다면 1권 정도를 더 선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책은 바로 이 책, 규칙 없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이 책은 넷플릭스의 경영혁신에 관련된 책입니다. 넷플릭스의 탄생을 통해서 넷플릭스라는 사업이 밑바탕에서 어떻게 현재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영적인 마인드를 혁파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겠죠. 저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요즘 넷플릭스에 몰입하고 계실 겁니다. 넷플릭스가 추천하는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넷플릭스가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그 경영적인 마인드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택했고요. 아직 이 책을 구매하지는 못해서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넷플릭스라는 그 기업이 궁금하다면 저와 함께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10월에 읽을 책 5권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선정한 책 마음에 드실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읽은 책도 있고 읽지 않은 책도 있을 거예요. 이미 읽은 책이 있다면 그것 대신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읽어보지 않은 책이지만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책을 구입하는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집 앞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책들은 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서관에 다 구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혹 도서관에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희망도서 구입 신청을 하신다면 아마 10월 중순 전에 여러분들이 따끈따끈한 새 책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권을 읽기로 했는데요. 책의 분량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독서 목표는 수치화해야 하거든요. 5권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일주일에 1권을 읽겠다라고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세분하게 주간 일간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저는 이 책 5권에 총 페이지 수를 더했습니다. 그렇게 더해보니 1870페이지였어요. 이것을 한 달이 31일이니 31로 나누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 10월에는 휴일도 많고 하니 25일 정도에 이 5권을 다 읽겠다라고 해서 나누기 25를 했더니 하루에 75페이지를 읽으면 25일 안에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5페이지로 저는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독서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면 하루에 75페이지는 쉽지 않습니다. 하루만 미뤄도 그 다음에는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는 평소 직장인이 하루에 읽어내기 벅찬 분량입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독서 속도에 맞춰서 분량을 선정을 하시고요. 꼭 한 달 안에 이 5권을 읽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단위의 분량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게 되면서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니까요. 저는 이 75페이지 정도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문장이 나오면 밑줄도 긋고 별도로 메모를 하기도 하면 시간은 늘어나겠죠. 하루에 70분이라고 가정하면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40분, 점심시간 30분 이렇게 할당을 하면 75페이지는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짬이 생기면 다른 책을 읽거나 다음날의 분량을 조금 더 읽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꿀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만약 여러분이 새벽에 책을 읽는다면 새벽은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책에 도전을 하시고요. 낮 시간에는 산만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고 짧은 문장의 책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자신만의 시간을 설정하고 여러분만의 독서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실천해 가면서 몸으로 체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독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